여러분들 심리학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오해가 심리학을 배우면 독심술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심리학은 독심술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그랬죠. 이런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 안 돼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최근에 어떤 방법들을 아주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느냐? fMRI라고 들어봤죠? 기능적 자기 공명 장치라고 하는 건데 이 기계를 통해서 우리 뇌의 어떤 부분이 더 많이 활성화됐는지를 측정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뇌의 어떤 부위가 우리의 어떤 감정, 어떤 행동과 연관되는지도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뇌가 어떤 자극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반응해서 뇌가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뇌의 행동을 측정하는 게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자, 뇌의 행동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여러분들 남녀가 만나면 계속 사랑한다고 하죠. 그러다가 뉴스 보면 갑자기 이혼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미 이 사람을 봐도 더 이상 아무런 기쁨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만났을 때는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 보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뇌의 반응은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게 불가능해요.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의 사진이야. 그러면 뇌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의 사진을 봤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제프리 골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심리학자가 아니고 언론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fMRI가 사람들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계가 내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자기가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그 마르코 이아코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죠. 아주 간단해요. 몇 개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오바마, 클린턴, 밥 딜런, 브루스 스프링스틴, 심지어는 오사마 빈 라덴, 영화배우, 여배우인데요. 에디 팔코, 그리고 자기 아내 사진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뇌의 어떤 부위가 특히 활성화되는지를 본 거예요. 자,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사진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주 유명한 락커죠. 락 가수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골드버그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사진을 봤을 때는 거울 뉴런들이라고 하는 그런 뉴런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그 뇌의 부위가 활성화된 거예요. 여러분들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활성화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기만 해도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막 나쁜 놈한테 이렇게 막 쫓기면 마치 우리가 쫓기는 것처럼 그런 감정이 들죠. 그런 감정을 들게 만드는 게 바로 거울 뉴런의 역할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공연하는 모습을 봤을 때 거울 뉴런이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사진을 보자마자 마치 내가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돼서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이 사람이 이 가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에디 팔코는 여배우인데 이 사람의 사진을 받았을 때 활성화된 뇌 부위는 다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데냐? 우리가 뭔가 보상을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보상은 뭐냐? 음식이나 섹스예요. 자, 여러분들 이 제프리 골드버그가 이 여자 배우의 사진을 보고서 이걸 음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뭔가 남성으로서 어떤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된 거죠. 또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우리가 심리적인 갈등을 겪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도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fMRI 기계에 들어갔을 때 뭐 포르노 사진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내가 이런 차가운 기계에 들어와서 실험을 하는 중에도 이상한 흥분을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 여배우의 사진을 보면서 여성으로서의 매력도 느끼지만 내가 이 여배우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건 조금 이상하고 적절치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보였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이 골드버그가 자기가 그렇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칼럼을 썼어요. 그 칼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fMRI 기계에 들어가서 직접 실험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 아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했대요. 꼭 해보라고. 근데 제일 큰 걱정이 뭐였느냐? 다른 여배우를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걸 경험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막 활성화됐다가 자기가 늘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아내 사진을 봤을 때는 만약에 기계가 너는 이미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 라고 답을 한다면 엄청난 큰 위기에 닥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제일 많이 걱정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아내의 사진을 봤을 때는 팔코의 사진을 봤을 때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됐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 fMRI 기계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책을 보듯이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계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독심술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지 책을 보듯이 또는 비디오를 보듯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걸 독심술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심리학은 그런 독심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동 측정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진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여러분들과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제 강의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